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선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금속 명장 김종목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금속 명장은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인연을 이 귀금속과 맺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7년 됐습니다. 47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다 귀금속을 배우시고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만드는 거는 좀 좋아했고 뭐 네. 공부하는 건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강원도 양양에서 예. 기술을 배우겠다고 상경해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는 뭐 기술학원이 몇 개 없었습니다. 중동에 많이들 나갔기 때문에 뭐 중장비 기술학원, 네. 자동차 정비, 또 병아리 감별 뭐 이런 학원들이 주로였는데 네. 우연히 남대문에 보석학원을 알게 돼가지고 네. 거기에서 보석 감정과 세공을 배우면서 업계에 입문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엔 중장비는 굉장히 유행했던 네, 거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병아리 감별사도 유행이었어요? 네, 중동으로 많이 나가서 병아리 감별로 이렇게 그러면 73년도라면 그때도 지금처럼 뭐 귀금속 학원이 좀 많고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이었나요? 보석상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잘 벌 때긴 했는데 네. 그 학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야도 학원이 별로 없었죠 그때는. 귀금속을 배우실 때나 혹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막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든 적은 없으신가요? 학원 다닐 때는 이제 재밌게 배워가지고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네. 뭐 당연히 학원 다닐 때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현장에 가니까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 이제 뒷바라지하고 네. 청소하고 광내고 뭐 이런 이제 허드렛 일만 시키니까 네. 이건 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들어서 한 달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그만두려고 그랬죠. 일주일만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자고 있는 누님인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나이가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면 네가 이 다음에 뭘 하겠느냐 예. 그런 이제 질책과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달만 다니겠다고 다닌 게 이제 평생 직업이 된 거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뭐가 분위기가 마음이 좀 바뀌던가요? 어땠나요? 이제 한 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소위 이제 꼬마라 그랬고 네. 지금 말로는 이제 견습생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심부름만 다니고 그러기 네. 때문에 광내고 그 이제 기술자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몰래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해가지고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취미가 들었고 네. 출근을 우리 사장님께서 한 직원들보다 한 1시간 일찍 출근하시는데 네. 그 사장님보다 제가 항상 또 30분 더 일찍 출근했어요. 매일. 한 3개월 지나니까 사장님께서 네. 공방 열쇠를 저희한테 맡기더라고요. 일찍 나오니까 아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연습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빨리빨리 기술이 좀 늘고 또 세계대회도 뭐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했었죠. 성실함 때문에 믿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 자리까지 네. 올 수 있었군요. 사장님과 좀 각별하시겠어요. 근무하는 동안에 사실 뭐 몇 군데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거든요. 네. 뭐 급여의 한 3배씩을 제시한 곳도 있었고. 네. 근데 그 첫 월급 2,000원 받은 거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6년 동안 모아야 학원비를 하고 세이브 되는데 제가 6년 만에 첫 월급의 160배 되는 33만 원 받았습니다. 6년 만에요? 네네. 근데 그때 그 33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예. 그 대기업의 차장님 봉급이 16만 원 할 때. 2배가 넘네요. 네. 그렇게 좀 월급이 좀 쭉쭉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뭐
내가 좋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 일을 내 일처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이제 전화나 뭐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예. 고객이 뭐 이제 주문을 하고 가면은 예. 며칠 날짜 찾으러 오신다면 그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냥 뭐 전화나 이런 거 없이. 그때 백색 전화가 있긴 했지만 하여튼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제가 만든 거는 뭐 제가 책임지고 내 마음에 안 든 건 납품을 안 하니까 예. 문제가 없지만 다른 분이 만들었는데 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예. 그 사장님은 굉장히 고민을 하죠. 어. 내일 물건을 찾으러 오는데 네. 물건이 잘못되거나 뭐 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 밤새도록 남아서 그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퇴근하실 땐 고민하고 네. 또 나올 때도 고민하고 왔는데 네. 딱 아침에 되어 오니까 다 돼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또 소비자인 손님인데도 네. 문제가 없고 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내일처럼 일을 했죠. 제가 듣기로는 사실 그 당시에 이 귀금속이 좀 규제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규제가 어떻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배울 때는 몰랐는데 네. 그 배워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한참 할 때 네. 그 뭐 세관에서 이제 갑자기 들여다치는 거죠. 왜요? 그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왜 그러는지. 네네. 그랬더니 손들라고 뭐 이제 쌍욕을 하면서 갑자기요? 네, 손들라 그래서 이제 일하고 손을 있는데? 다 이렇게 뒤에다 들고 있으면은 앞에 작업하던 걸 다 뺏어서 압수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우리 귀금속 보석에 대해서 1990년까지 네. 수입 금지 품목이었어요. 귀금속이요? 예, 예. 그 그런데- 원자재도 아예 수입이 안 되게끔 못 그렇게 막아놓은 상태라다 보니까 그 공방을 하거나 그 제작하는 회사들이 다 이제 숨어서 하는 뭐 그런 형태고 다락방이나 뭐 지하실 이런 데서 이제 공장을 주로 했죠. 처음에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배울 때는 그런 줄 몰랐죠. 근데 그거를 왜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업체도 많고 한데. 근데 왜 그때는 그걸 규제했을까요? 뭐 이제 주얼리를 그 단순 사치 소비품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 산업으로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럼 규제는 언제 풀리게 됩니까? 1991년부터 수입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럼 73년에 시작하셔가지고 네. 근 20년 가까이 규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전체 분야가 네. 그 수요는 있는데 네. 그걸 공급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음성적으로 이제 수입이 되고 그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이런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주얼리 산업이 좀 낙후됐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명장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몇 살 때 어떻게 되신 건지. 34살 때 됐습니다. 34살에 명장이. 네네. 그 명장 제도가 87년부터 90년까지는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치러서 거기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로다가 금메달을 따야 명장이 되는 이런 그 시험 제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수상을 좀 많이 하시게 된 건가요?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었고요. 지방대회에서 그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땄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총 9개 메달을 땄습니다. 지금 그럼 대한민국에 그 귀금속 명장이 몇 분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0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90년도에 따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가 몇 번째였던 거예요? 제가 3번째. 세 번째였는데 그 후로 7분밖에 안 나오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90년도에 명장이 되셨는데 네네. 91년도에 규제가 풀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규제는 있으면서 명장은 선정을 한 거예요, 계속 나라에서? 네네. 뭐 법과 또 이 각 부처마다의 교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이런 게 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죠. 제도적으로는 규제에 하는 거가 남아 있고 또 산업 측면에서는 이게 일자리 산업이니까 육성해야겠다는 이런 이제 노동부 쪽에서는 좀 육성하는 입장이었고 뭐 이런 좀
엇박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니 이게 사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해야 많은 수상을 해야 명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려면 이걸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수입이 규제가 되어 있었고 명장은 뽑고 조금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세계적으로 세공 기술은 최고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규제 때문에 주얼리 분야가 좀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1981년도에 세계대회를 다녀온 다음에 네. 그때 이제 불황이 심해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이제 감원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소속 회사 사장님 배려로다가 창업을 럭키 보석이라고 이제 예. 충무로에다가 창업을 했었고요. 예. 그 20년이 지난 뒤에 강남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내가 만든 보석에 대한 책임과 보증을 진다는 의미에서 예. 김종목 주얼리라는 브랜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안목을 넓힌 다음에 돌아와서 각오를 다졌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평상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현장 모습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끌어오는 바람이 요거. 그런 바람이 그걸로다가 마지막 공정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내기 직전에 보석 물리는 거. (1mm짜리) 보석을 물리는 거니까 세밀한 작업이죠. 요걸 때리면서 손으로 살살 돌리면서 때리고 그다음에 요렇게도 돌아가야 돼. 지구의 자전 공전 있죠. 그걸 생각하고 때리면은 이 발이 동그래져. 완전 통합해서 지구 훈련도 아예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하겠다. 우리로서는 뭐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그냥 자격증 위주로만 가리키면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적응하거나 기술 활용도가 낮다는 걸 좀 건의를 해야 돼. 무조건 하란다고 다 따라서 하고 우리가 학생만 모집을 해서 안 되거든. 이제 훈련하고 차별화돼서 이제 우대하는 이제 좀 부분이 생겼는데 이걸 또 반대로 이제 또 개념을 생각하게 된다 하면 그만큼 심사나 관리가 좀 많이 까다로워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니까 되게 선생님 되게 능숙하게 다루시는데 네.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아, 그럼 20년부터 컴퓨터 작업을 해갖고 다, 네네네. 다 하시는 거죠? 운영하시는 거죠? 그러죠. 남는 시간은 뭐 거의 그 주얼리 디자인 개발에 쓴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뭐 아침에 한 뭐 7시쯤 출근하면 저녁 한 11시, 12시까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특별한 뭐 일이 없으면. 여기 있는 이제 표창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세요? 아무래도 국제대회 그 메달리스트 상장하고 전국 명장부 기능대회에서 금메달
그 수상했을 때의 메달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귀금속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금속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진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배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고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사기당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사기를 좀 피하는 방법 이런 건 좀 없나요? 사기의 예를 들면은 네, 먼저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 골드바 속에다가 이제 금이 아닌 네. 다른 금속을 이제 섞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사실 바만 갖고 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겉으로 일반인들은 봐서는, 예. 겉으로 봐서는 이제 모르고 또 그게 두껍게 그 해서 속에다 놓기 때문에 이제 뭐 검사해도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텅스텐이 그 중량이나 이 부피가 예. 금하고 비슷해요. 무게나. 그래서 네. 텅스텐으로다가 이제 골드바를 만든 다음에 네. 모양 똑같이 거기다 이제 금도금을 두껍게 해서 그 골드바로 이제 팔니까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전혀 모르잖아요. 일반인이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카드로 산다든지 네. 신용카드로다가 아니면은 현금 영수증을 받고 사는 네. 그렇게 샀을 때 나중에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일단은 조금 음성적인 것보다 합법적인 곳에서 사는 게 좋고 네. 그때 현금을 내는 것보다는 현금을 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고 아니면 카드를 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47년 동안 귀금속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나요? 조선 시대에 그 좀 이렇게 고관으로 계시던 분이 선조였는데 그분이 고종 황제인데 하사받았다고 그러면서 비치마고자 세트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고객이 비치마고자 세트를 이제 가져왔는데 감정해 보니까 그게 착색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년 전에도 이 가짜 비치가 있었던 거죠. 네네. 100년 전에도 약간 네네. 그래서 아주 실망하고 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하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에 뭐 고종 황제가 그걸 거짓말하고 주진 않았겠죠. 진짜인 줄 알고 줬는데 네. 그런 결과가 고종 황제님께서도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도 사람의 마음은 네. 좀 싼 걸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수 있네요. 예. 한 번에는 뭐 그 가치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인데 네. 이번이 산지 한 달도 안 돼서 네. 외출했다가 오니까 반제 이제 알이 없어져 가지고 2억짜리가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빠졌는지 좀 봐달라고 이제 의뢰가 왔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땐 물론 그게 잘못 만들었죠. 왜냐면은 팔이 작은데 큰 걸 거니까. 억지로 물리니까 그 약해져 있어서 어디에 걸려서 빠진 거죠. 만든 사람이 사실은 잘못 만들었는데 네. 뭐 원인을 보면 그렇게 비싼 걸 하면서 이제 싼데 찾고 또 이 공임을 아끼니까 네. 공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 한 번을 해도 몇십만 원인데 네. 평생 끼는 그런 보석에 몇십만 원 쓴 걸 아까워해요. 2억짜리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네. 그 싸게 요구하니까 그 뭐 이제 있는 기성품을 쓴 거죠. 그쪽 그 공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발생했고 또 하나는 사신 분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안 사고 예. 좀 모자료로 이제 사다 보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그 사실은 뭐 100% 보상 받아야 되는 거지만 50%씩 손해를 보고 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음성적인 부분에서 제값을 치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2억 주고 사고 사실상
합법적으로 네. 잘 샀으면은 2억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보상받아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1년 동안에 그 사고 난 거는 당연히 보상받아야죠. 여러분들 합법적인 곳에서 현금 영수증 꼭 받으시고 카드로 사실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순식간에 말이 1억이지. 네. 아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모르면은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아 2억을 하시면서도 그 몇십만 원 아까워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생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김종목 선생님과 관련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왕관인데요. 왕관과 어떤 관련이 왕관을 제작을 하셨나요? 네네 제작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우리나라 그 신라 고분에서 나온 그 금관은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세공 기술을 인정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왕관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미만인데 그 중에 신라 금관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데 그 왕관을 좀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2016년도 국제 모델 어워즈 대상자 시상할 때 이 왕관으로 쓰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산 자수정 중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자수정과 진주 다이아몬드 이제 18K 골드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관 말고 또 따로 제작한 것들도 있나요? 뭐 47년간 만들었으니까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어떤 경우는 시계. 네, 그 좀 특별한 분인데 선물하고 싶어 해서 시계를 좀 디자인해서 해달라고 해서 뭐 시계를 만들어 준 적도 있고. 시계도 만드세요? 원래 시계 그 기술자가 세공기술자가 파생된 겁니다. 옛날에 그 부품 보면은 그다음에 그 트로피 그 어느 이제 시상식에서 쓰는 골프 트로피를 좀 특별하게 금으로 좀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뭐 만든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사실 귀금속이라는 게 좀 비싸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까지 좀 제작을 해보셨나요? 뭐 제작하거나 해외 명품이 또 뭐 수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뭐 한 2~30억 이상짜리도 이제 만든 적이 있고요. 또 해외 명품 같은 경우는 그 판매 회사가 자기네 제품인데도 수리를 못 해준다고 하는 거를 제가 수리를 완벽하게 해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수리가 안 됐죠? 해외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팔찌나 목걸이나 그 고가의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가 수리가 안 되는 자기네가 못 한다고 하는 거.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수리를 못해서 이제 팔았는데 한국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이제 소유하신 분들이 분이 가져오셔서 좀 수리를 의뢰해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재생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와.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오브 다이아몬드예요. 오브 다이아몬드. 이것도 누가 뭐 잃어버리거나 뭐 빠진거나 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오브짜리는 뭐 제가 그 작업을 하다가 주문을 받아와서 그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하려면 이제 디자인해서 만들고 이제 알을 물려야 되는데 세팅을 그 세팅은 하려고 보니까 그 오브짜리가 없어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반지였나요? 어떤 반지의 모양을 만들고 알을 끼우려고 하는데 알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알이 없어가지고 알을 물리려고 하는데 그 메인 스톤인 오브짜리가 없어져가지고 한경미화원이죠 지금 그분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한 일주일 찾고서 못 찾아가지고 왔어요. 없다고. 그런데 그 난지도가 워낙 넓지만 그렇죠. 그 쓰레기를
버리는 운전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전수는 자기가 어디다 버린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운전수하고 같이 이제 가서 찾아가지고 네. 찾다 못 찾다고 와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처에다가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해서 이건 내가 5불짜리를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좀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자기네 이제 주문서가 이 매장에 주문서에 그 5불짜리가 남아 있었는데 나는 내가 가져온 줄 알고 네. 그 엉뚱한 데서 찾은 거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브 다이아몬드 뭐 그 당시에 얼마 정도 금액이었던 거예요? 100만 원 정도 됐던 100만 아까 한 달 봉급이 20만 원이라 했으니까 네, 5배. 네. 5달 동안 일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인데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찾았을 때? 뭐 소비자는 항상 그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보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은 신용을 그쵸. 잃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실대로 밝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더욱 신뢰를 받게 됐죠. 아, 정말 다행이네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이지만 그때 잃어버렸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용이 떨어지고 신뢰가를 잃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싼 제품들을 다루고 또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크고 네. 하니까요. 다행입니다. 네. 인생 고수 키워드를 통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얼리 산업은 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또 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그 산업이 발전을 못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풀리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우리 주얼리 분야가 좀 양성화돼서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로 그 사회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속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더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